안녕하세요. AP옥션 대표 정정환. 이영란 이사입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 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사회가 많이 어수선하여 과연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의 투자를 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새해 맞이 2025년도 어떤 방향의 부동산을 투자하게 맞는지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희 회사한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절에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가장 궁금하다고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일단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수선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파트 투자한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과연 언제 오를지 이 부분을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2025년도를 보건대 아파트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떤 분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다가구 주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매력이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평생 월급 통장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엑시트할 때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음으로써 이중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매월 월세를 받고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까지 얻으니까 꽉 먹고 안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다가구 시장의 경매 시장에서 어떤 전망일지 그것도 구독자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25년도 전망을 할 때 먼저 과거를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금리 시대 이전에는 이렇게 수익형 다가구 주택들이 거의 나오질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2019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 많은 다가구 주택들이 건립이 되고 거기에 전세금을 시세보다 훨씬 높게 형성된 그런 물건들이 경매에 되고 나왔는데 결국 이분들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이런 전세 사기 관련 또는 고금리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경매 물건을 제가 분석해보면은 근저당하고 임차인들의 월세 보증금을 합치면 감정가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런 물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통 다가구 주택들은 태생이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월세로서 임차인을 채운 그런 다가구 주택은 경매 시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세로 꽉 차 있는 물건들이 역대급으로 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물건이 경매 시장에 언제까지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건 좀 특정한 시기에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아마 이런 물건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6년도부터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정말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맡고 있는데요. 다가구를 언제 사야 되는 건지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오늘 저희 영상이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의 말씀에 따르면 2025년도가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일단 항상 우리는 위기 속의 기회가 있잖아요. IMF,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지금이 제3의 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다가구 주택을 하나 낙찰받는다라면 평생 든든한 월급 통장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2025년도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한번 꼽아주시겠어요? 다가구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서울과 수도권 또는 지방의 물건을 고민을 하실 건데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은 수익률보다는 좀 더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지역에 있는 물건은 시세 차익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을 먼저 추천하시는 거고 지방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 낙찰가율을 보면은 수익률 6%대에서 낙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저는 대전 지역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대전 지역에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잘 받는다라면 충분히 수익률을 8%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대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세 차익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은 대전 지역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을 하고 수익률이 높아서 월급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전 지역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제가 상담하다가 고민되는 게 투자하고자 하는 그 금액이 좀 다 다르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5, 6억 갖고 계신 분, 뭐 10억
10억 갖고 계신 분, 뭐 1, 2억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투자금에 따라서는 투자처가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보통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 감정 가격 보면은 다 20억 이상의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신탁 대출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현금 보유액이 4억에서 5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그렇지만 대전의 경우는 보통 10억 언저리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도 꽤 많이 나오고 또 우량한 물건들입니다. 자, 그 물건 같은 경우 소액 1, 2억만 있어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거든요.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서울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의 토지가가 3,500만 원 내외식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높은데 대전의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감정가가 10억 원 내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나 TM을 안 뜨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급 받던 그 월급 통장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전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통장을 확보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대전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갖춰져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이 많아요. 그렇지만 서울의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는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좀 박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면적, 심지어 100평 이상의 토지 위에 다가구 주택이 건립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대다수 서울은 다중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대전 지역은 다가구 주택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임차인한테도 우수한 환경이 조성된 곳이 대전 지역이거든요. 대표님 제가 그 대전을 추천드리면 가장 저희 구독자들이 고민하시는 게 관리를 어떻게 하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물론 다른 영상에서 대전이 갖고 있는 어떤 주택관리 업체를 많이 얘기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실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죠. 대전에는 굉장히 많은 주택관리 업체가 성행하고 있는데 무려 그 수가 600여 군데에 달합니다.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대전 말고 뭐 천안 지역, 뭐 수도권 다른 지역의 물건들 찾는 분도 있지만은 실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다라면은 투자처로서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렇지만 대전 지역은 이처럼 주택관리업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타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주택관리업체에 의뢰하신다라면은 그 주택에 대한 타자 보수 및 유지 관리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단 소유자분들은 임대차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2, 3억 정도 갖고 계신 분, 안정적인 월급 통장 갖고자 하는 분들은 대전이 딱인 곳이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천안 지역의 물건이 궁금하시는 분도 있는데 천안 지역은 좀 특이한 곳이 대다수 집의 4층 정도의 주인 세대를 갖추고 있어요.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그 밑에 있는 호실들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의외로 주택관리업체보다는 자가로서 관리하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 지역은 대다수 임차인들이 월세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전 지역 같은 경우 전세로서 꽉 채워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경매에 진행되는 물건 정말 우량한 물건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제가 상담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은 경매는 무조건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뭐 감정가의 80%, 낙찰가의 90%니까 어떤 조건이어도 대출이 많이 난다고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 부분 꼭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 증빙 자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 자료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아셔야 할 것 같은데 2025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2023년도 귀속분 소득 금액 증명원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소득 금액 증명이 적으신 분들은 좋은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2025년도 6월 이후부터는 24년도 귀속분 소득 금액 증명원이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2025년도 6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충분한 소득 금액 증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 6월 달까지는 23년도 소득분을 가지고 대출이 나오는 거고요. 2025년도 6월 이후에는 2024년도 소득분 기준에 해서 대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때는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소득 금액 증명을 발급받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수익 금액이라 하면 연봉, 즉 수익 금액을 말하는 거고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이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게 소득 금액이에요. 저희가 대출을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익 금액이 아니고 소득 금액입니다.
2025년 도내에 저희 구독자분하고 회원분들 정말 좋은 일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저희 영상 구독해 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신 분들 있기 때문에 저도 힘내서 바쁜 한 해 살았고 2025년도 새로운 희망 가지고 정말 좋은 물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임장 다니면서 정말 알토란 같은 다가구 꼭 하나씩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권리 분석부터 현장 임장 조사, 낙찰 받은 후에 명도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의 지난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고 하는데 좋은 물건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 분석, 법적인 분석, 명도까지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에이펙 옥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회원님 여러분 2025년도에는 꼭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